안녕하십니까. 지금은 뉴트라슈티컬 시대 박주현입니다. 오늘은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환자들이 많습니다. 병원도 많이 생겼죠? 네, 의사 선생님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왜 환자들은 계속 늘어날까요? 그래서 질병에 대해서, 질병에 걸리는 원인에 대해서 제가 배운 대로, 그 다음에 이해한 대로 설명을 해 드릴까 합니다. 질병의 원인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질병의 원인. 과연 사람들은 왜 병에 걸리는 걸까요? 원시 시대에는 어떠한 병에 걸렸고 산업사회 이전에는 어떠한 병에 걸렸을까요? 어떤 선생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골다공증 있잖아요. 골다공증이 산업시대 이전에 약 300년 이전에는 골다공증 환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 뼈를 발굴하면 나오잖아요. 그때는 관절염은 있었대요. 그런데 골다공증은 없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는데요. 그래서 질병의 원인이 뭐냐? 첫 번째가 척추의 부적절. 척추의 부적절. 예,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말씀드린 겁니다. 즉, 척추가 틀어졌다 이거예요. 우리 몸을 보면 앞에서 봤을 때는 척추가 일자로 서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옆에서 보면 약간 이렇게 휘어져야 되죠. 그런데 정면에서 봤을 때 휘어졌다는 거예요. 왜 틀어졌을까? 이 척추가 틀어진 게 우리 몸이 병에 걸렸다 하는 70에서 80%의 원인에 해당된다고 해요. 그럼 왜 틀어졌을까? 간단합니다. 걷지 않아서 틀어진 겁니다. 왜? 인간은 직립보행 두 발로 걸어야 되는데 하루에 몇 번이나 걸으시죠? 혹시 만보계는 차고 다니십니까? 왜 만보계가 나왔을까요? 얼마나 사람들이 걷지 않으면 만보계 같은 것까지 개발을 해서 만보를 걷는지 안 걷는지까지 확인하게 됐냐 말이죠. 바로 걷지 않아서 척추가 틀어졌다는 얘기인데, 처음에는 발이 이렇게 있는데요. 요 위에서 보면, 밑에서 보면 이렇고 옆에서 보면 이렇게 족궁이 있습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있죠? 족궁이 있습니다. 족궁. 궁이라고 그래요. 궁. 이 족궁이 무너진다고 합니다. 무너진다. 주저앉았다. 흔히 평발이다라고 하는 말도 있는데, 평발은 조금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걷지를 않으면 이 족궁의 근육이 약해져서 발이 망가지죠. 그 다음에 이 발이 망가지면 어디로 오냐? 발에서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가 발이면, 요 발이 망가지면 무릎이 망가진다고 합니다. 퇴행성이라는 말을 한번 말씀드리면, 퇴행성이란 뭘까요? 퇴화됐다는 얘기입니다. 퇴화. 왜 퇴화가 됐죠? 걷지 않아서 퇴화가 됐겠죠? 걷지 않았다 이 얘기입니다. 근육은 쓸수록 발달합니다. 동의하시죠? 힘도 쓸수록 늘어납니다. 그런데 걷지 않으면 발은 퇴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발만 퇴화되는 게 아니라 관절도 퇴화되고, 그 다음에는 이 골반뼈도 틀어진다는 얘기죠. 골반뼈가 이렇게 두 개가 똑바로 있어야 되는데 한쪽이 올라가거나 내려간 거야.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균형을 잡기 위해서 척추가 스스로 그렇게 교정하려고 하는, 똑바로 서 있는 자세를 교정하려고 하다 보니까 틀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퇴행성, 퇴화됐다. 걷지 않아서 퇴화됐다.
걷지 않아서 퇴화돼서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하는 거죠. 퇴행성. 요 성질이 있다는 얘기죠. 퇴화돼서 퇴화된 그것 때문에 그 성질 때문에 관절염이 왔다 이 얘기입니다. 결론은 무슨 얘기일까요? 요것이 걷지를 않으면 자세가 불량합니다. 자세 불량증인 거죠. 자세 불량증. 자세가 틀어졌다. 똑바로 서 있어야 된다. 여기에 필요한 것이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많이 드시죠? 고기는 많이 드시는데 단백질만 드시는 게 아니라 지방도 같이 드시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척추가 틀어져서 걸리는 병이 약 7, 80%가 다 차지하는데 그것은 바로 걷지 않아서 퇴화돼서 퇴행성 질환으로 관절염이 오고 척추가 틀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래도 걷지 않으실 겁니까? 엘리베이터를 계속 타실 겁니까? 에스컬레이터를 계속 타고 다니실 거냐고요. 걸으셔야 됩니다. 만보계를 차시든 아니면 자 근데 걸으라고 그랬더니 그럼 얼만큼 걸어야 내가 하루의 운동을 충족시켜 주느냐 이거예요. 시간 걷는 시간 말이 분분합니다. 사실은요 몸이 따뜻해질 때까지 걸으셔야 돼요. 몸이 따뜻해질 때까지. 따뜻해질 때까지. 왜냐? 충분히 몸이 워밍업이 됐다는 얘기죠. 땀이 나면 오버하신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땀이 날 때까지 걸으셔야 가장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땀이 잘 안 나시는 분은 실질적으로 몸이 왠지 편안해졌다, 유연해졌다. 그게 워밍업이 끝난 상태인 거죠. 선수들은 워밍업을 합니다. 자기의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몸을 풀죠. 흔히 선수들은 걷는 걸로 하지 않고 가볍게 달리는 조깅 정도로 하죠. 조깅. 가볍게 달리기로 몸을 풉니다. 그래서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되고 관절 마디마디가 부드러워질 때까지 하시는 거죠. 그렇게 워밍업을 하는 겁니다. 척추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좀 드리면 우리 몸이 뼈가 206개라고 하죠. 태어나면 유아기 때는 350개라고 하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인이 될수록 뼈가 붙는 겁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더 붙겠죠. 예, 붙습니다. 뼈가 206개, 근육이 600개 정도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뼈 206마디, 그 다음에 근육 600개, 이 마디마디, 이렇게 분리가 되는 데가 골고루 발달을 해야 되는데, 전신 운동을 해야지 되는 거죠. 전신 운동. 이 힘차게 걷는 운동은 전신 운동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팔을 힘차게 쥐어서 속보로 걸으면 전신 운동이 됩니다.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니까 초당 2 내지 3보. 예, 2 내지 3보를 걸어야 돼요. 터덜터덜 걷는 건 효과가 없습니다. 속보를 하셔야 돼요. 속보. 빨리 걸어야지 된다는 거죠. 빨리 걸으면 워밍업이 잘 된다. 워밍업. 사실 뭐 준비 운동 이런 의미를 가질 수 있는데 사실 몸풀기죠. 몸을 충분히 풀어서 어떤 이 강력한 근육을 쓰거나 이렇게 동작을 취했을 때도 다치지 않을 만큼 그렇게 몸을 풀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이 연세 드신 분들이 어렸을 때, 이 젊었을 때라 생각하고 뭐 공을 차시거나 무슨 힘자랑을 하려고 하시잖아요? 고장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충분히 워밍업을 한 다음에는 그래도 덜 고장이 나겠죠. 늘 몸을, 이 워밍업의 의미는 사실 늘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따뜻한 체온. 이 체온을 유지를 해야 되는 거죠. 체온 일정하지 않나? 그렇지 않습니다.
몸이 부분적으로 어디는 차고 어디는 따뜻하고 하죠. 가장 따뜻한 데가 어딜까요? 심장입니다. 심장은 늘 따뜻하죠. 심장은 암에 걸리지 않습니다. 물론 산소 공급을 원활히 받는 그런 조건도 있지만 늘 따뜻하죠. 제일 차가운 데가 어디죠? 발입니다. 발. 걷지 않으면 발은 차가워집니다. 예, 혈액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통풍에 걸렸을 때 발가락, 발 중에서도 발가락, 엄지발가락이 있는데 엄지발가락이 있는 데가 가장 통풍으로 망가진다고 하잖아요. 차가워서 그렇습니다. 요산이 쌓여서 결정체가 되면 요놈이 찌르는 거죠. 결정체가 돼서. 어쨌든 발가락 가장 찬 곳입니다. 그래서 속보로 걸어서 운동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중요한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 발가락 양말을 아시죠? 다들 발가락 양말을 아실 겁니다. 언제 신을까요? 발가락 양말을 언제 신을까요? 뭐죠? 뭐 통풍? 이거 바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람 통풍. 이럴 때 이런 목적으로 신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 발가락 양말은 일본에서 개발했다고 들었는데요. 바로 척추가 망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척추의 교정을 위해서 발가락 양말이 개발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신발도 그런 게 나오죠. 딱 신으면, 신발에 신으면 발가락이 들어가도록 딱 개발이 된 신발이 있다고 해요. 30몇만 원이라고 하던가요? 네, 그렇습니다. 발가락 양말은 바로 척추를 교정하기 위해서 개발이 된 양말이다.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그럼 왜 발가락 양말을 척추 교정이라고 교정을 하기 위해서 발가락 양말을 개발했을까요? 발가락을 띄는 데부터 있는 겁니다. 발가락이 떨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원시인들이나 뭐라 그래야 되지? 그 아마존 원주민, 아마존 같이 원주민들, 이 아주 자연스럽게 사시는 분들은 신발을 안 신잖아요. 늘 발가락이 딱 벌어집니다. 제가 지난 여름에 테스트를 또 해봤죠. 샌들을 신었습니다. 샌들. 이렇게 그냥 이런 샌들 있잖아요. 이런 샌들을 신으면 걸음을 걷기 위해서는 걸음을 걷다 보면 발가락이 딱 벌어집니다. 딱 벌어져요. 예. 그래서 발가락이 벌어지면서 발가락 끝에 힘이 들어갑니다. 이 발가락 마디마디에 신경이 자극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 아주 탄탄한 구두를 신으시거나 부츠를 신으시면 발가락이 깜빵에 갇힌 것처럼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발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발가락 양말을 신어야 될 사람들도 있습니다. 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또 신어도 좋을 것 같아요. 허리가 아프든 관절이 아프든 무조건 발가락 양말을 신으세요. 쉬운 것부터 하는 겁니다. 관절염을 병원에서 고칠 수 있을까요? 수술을 하긴 하죠. 인공 고관절도 하죠. 그래도 건강해지지는 않습니다. 걸으세요. 발가락 양말을 신거나 아니면 걷는 장소는 어디가 제일 좋으냐? 네, 바다 모래사장입니다. 모래사장. 바다나 모래밭에서 걷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왜 그러냐? 잘 걸어지지 않거든요. 앞으로 잘 안 나가집니다. 모래밭에서 걸으면 발가락 끝에까지 신경이 자극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흙바닥. 예, 흙. 요즘에는 그 황토 걷기 무슨 체험장 같은 데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데가 생기는 겁니다. 그게. 예,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모래밭에서 걷는 게 제일 좋다. 이거 뭐, 바다라고 그러면 좀 그렇고, 해수욕장 있잖아요. 해수욕장. 겨울에 해수욕장에 가서 걷는 거는 조금 미친놈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닝머신을 타더라도 발가락 양말을 신고 천천히 정확하게 걷는 연습을 하시다 보면 저는 척추가 바로 잡힐 거라고 믿습니다. 확실하게 믿습니다. 예. 왜 그러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진 걸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래밭에서 걷거나 흙바닥에서 걸어서 운동을 어느 정도 지속하다 보면 저는 이 틀어진 자세가 바로 잡히고 무너진 족궁이 다시 살아나고 이 발과
기타 요 관절 다 살아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도움이 되는 영양소들이 있어요. 뭐 관절염 하면 생각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뭐 글루코사민 뭐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오메가3도 드시라 하고 뭐 영양제 막 칼슘도 드시라고 하죠. 예, 칼슘도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절염 산업시대 이전에는 골다공증 환자가 없었다. 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질병의 원인 척추의 부적절. 척추의 부적절은 척추가 틀어졌다. 왜 틀어졌냐? 걷지 않아서 틀어졌다. 걷지 않아서 틀어졌다. 그래서 걸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뼈마디 206개와 근육 600개를 유연하게 워밍업을 하도록 걸으셔야 된다. 힘차게 속보로 초당 2 내지 3보로 걸어라. 예. 발가락 양말도 신어라. 모래밭에서 걸어라. 예. 이제 걸으셔야 되겠죠. 겨울에는 춥다고 또 안 걸으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겨울에 운동 효과가 좋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형편이 되시는 분은 헬스클럽에 헬스권을 끊으셔서 러닝머신을 타고 걸으시면 됩니다. 맨발로 운동화를 신지 마시고 발가락 양말을 신고 걸으세요. 예,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질병의 원인 중에서 첫 번째 척추의 부적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